안녕하십니까. 주주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한걸음 투자입니다. 어제요, SK하이닉스가 우리 주주분들께 큰 배신감을 안겨다 드렸죠. 양봉이 나오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4%의 상승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4%의 상승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세력들이 악성 매물을 소화해주고 단기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뺏기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한 파동을 줬을 때 그 파동에 맞춰서 매도 전략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매도 전략, 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올 건데, 물론 또 눌림이 나오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주분들의 피 같은 돈을 지키는 게 목적 중 하나니까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같이 함께 롱런하실 주주분들 준비되셨을까요? 왼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최근에도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 7월 20일에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이제 바닥이 다져졌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시고 저와 한 파동 끌고 나가 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죠. 당시 주가가 180만 원이었고 지금도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라 어제 제 영상을 보시는 주주님들도 이런 흐름 자체가요, 세력들이 패닉세를 유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주주분들께 SK하이닉스 6월 말에 촬영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에서 위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기서는 꼭 매도를 해주시고 200만 원 가격대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죠. 어디까지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셔야 될 때, 매도를 하셔야 될 때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내용들을 보여드린 이유도 제 간단한 소개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매수를 하는 구간인지 매도를 하는 구간인지 지금은 굳건하게 버텨서 한 파동을 더 끌고 나가 주셔야 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할게요. 무엇보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락 추세를 전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물대를 돌파해 줘야 되는데 핵심 매물대에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눌리는 가격대를 대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내용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SK하이닉스 끝났다,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수많은 노이즈가 있었지만 당시 제 영상을 보셨던 주주분들 저와 같이 함께 타점 잡으셨습니다.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 자체를 전환해 주고요. 바닥을 다지면서 재차 올라가는 움직임 속에서 SK하이닉스 3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었죠. 근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프레임 자체가 더 큽니다. 프레임이 크다라는 것은 지금 흐름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구간도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점에서 매수하신 주주분들, 신규 매수를 진행하신 주주님들 함께 매도를 해주고 하단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 과거에도요, 전 저점을 훼손시켰던 움직임 속에서 그 움직임을 대비해 주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을까요? 월봉 차트를 같이 함께 볼게요. 이제 우리가 또 8월 달에 전략을 또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좀 일주일 전부터 다음 달의 전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월봉 차트로 미리 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월봉 차트를 보셨을 때 이 구간 보이시죠? 3개월 연속 양봉 캔들이 나오고 이격 자체를 좁히는 과거의 흐름들도 보였기 때문에 저번 달에도 주주분들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안내 도와드렸고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도지 캔들 움직임 속에서 추세가 바뀐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함께 피할 수가 있었죠. 근데요, 이 구간의 프레임 자체가 크다고 아까 설명을 도와드렸죠. 그래서 이 장대 양봉과 이 구간의 저점을 훼손시키는 강한 음봉에 대한 움직임을 보니까 8월 달에 조정은 한 번 더 저점을 훼손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는 아랫꼬리를 한 번 더 만들러 가는 이런 식의 양봉에 대한 흐름을 대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40만 원과 15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0만 원과 15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요, 이 구간에 갭이 있죠. 갭을 한번 채우러 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한번 채웠다가 재차 물량을 소화하며 벌어진 이격 자체를 좁히고
수렴과 동시에 정별을 만들러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8월 달 같은 경우 초를 조심해 주시고 중순까지 이 대응을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많죠. 전쟁에 대한 노이즈, 물가에 대한 노이즈, 그리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대응 전략을 통해 주주분들과 리스크를 피하고 다시 한번 더 추후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오는 그 움직임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은 이런 대응 전략들을 함께 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도요, 우리가 SK하이닉스 차트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차트도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죠. 이 구간도 이런 식의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우선은 7천 중반까지 보고 있는데 흐름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심 자체가 너무 꺾여 있다 보니까 수급이 좀 약해요. 그래서 7,300과 500 근처에서 매도를 한번 할 예정이 있고,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주가도 210만 원과 220만 원 가격 부근에서 매도 후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눌리는, 보이시죠? 코스피 차트도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재차 추세 전환과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코스피도 쌍바닥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한 번 더 6천 초 중반에서 매집에 대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요, 매도를 하는 구간이 아닌 210만 원 근처, 220만 원 근처에서 매도를 진행해 주시고 한 번 더 눌리는 가격대를 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가공의 내용들 보여드리고, 지금도 그냥 간단하게 차트상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물론 수급이 어떻고 공매도가 어떻고 신한이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JP모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그런 명언이 있어요. 제가 이 수급 자체도 주주분들께 크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도와드리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했는데 물렸죠. 주가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뭐죠?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자체가 외국인이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에는 이런 명언이 있기 때문에, 바닥은 외국인이 만들고 추세는 기관이 만들고요. 그리고 피날레는 개인이 만들고 물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그 신호에 맞춰서 함께 매도를 해주시고, 또 외국인과 함께 바닥을 다져주셔야 되는 만큼 이런 대응 전략을 통해서 함께 끌고 나가실 주주분들, 최근에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꼭 매도해 주세요, 200만 원 가격대까지 주가 조정 대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도와드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매도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들, 증시에 대한 변동성을 함께 이겨내실 우리 주주분들은 어디까지나 주식연구소 번호 010-2456-8354로 숫자 1번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주주분들께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서 끌고 나가야 될지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이 어려운 시장에서 함께 이겨내 보자고요. 그래서 저희 주식연구소 번호 꼭 참고하셔가지고 타점 대응들 브리핑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왜 올라갔을까요? 바로 구글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이미지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구글의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이제 실제 매출과 수익성 자체가 더 극대화가 됐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도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AI로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움직임이 나와줬죠. 근데요, 여기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운명을 또 우리가 대비를 해볼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이런 호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죠. 구글의 왜 주가가 빠졌냐면 FCF라는 투자 자금, 즉 앞으로 투자할 자금 자체가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당장의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AI 인프라 싸움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움직임은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움직임은, 여기서 또 힌트가 나오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캐파스를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업황 사이클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어느 정도 막아줘야 추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가격을 메모리 가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또 끌고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을 어느 정도 좀 줄인다,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중요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요, 이 SK하이닉스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거 전남 투자를 보류로 하겠다, 그리고 인텔 관련 공장 투자도 이거 좀 보류로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SK하이닉스에게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현재 F쉐이프를 지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메모리에 대한 업황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남아있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운명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또 인텔이 실적이 나오는데, 인텔도 아마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데이터 센터 수요와 지금 CPU의 쇼티지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고요. 공장 관련해서 좀 어떻게 이야기를 또 할지 봐야 되는데, 무엇보다 호실적으로 인해서 또 반도체 모멘텀이 한 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자리로서 우리가 한파동에 대한 그 흐름을 끌고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중요 저항대에서 이런 식으로 눌리는 가정이 나올 때, 여기서도 여러분들 대처를 못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하단에서 매수하시고 매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매도 전략이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희 주식연구소 010-2456-8354로 숫자 1번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우리 주주분들께 대응 타점들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기회 잡아서 추가 파동 끌고 나가는 전략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처럼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헤쳐 나가보자고요. 또 심지어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최근에도 이슈가 나왔죠. 블랙록 측에 이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위해 18조 원 가까이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이제 결과적으로는요,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CPU와 지금 HBM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제 CPU가 쇼티지로, 즉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 형상이 강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추후 HBM도 병목 형상이 더 커져갈 거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병목 형상이 더 커져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HBM을 잘 만드는 국가가 어디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추후 주가의 방향성은 여기서 흔들기가 나오다가 노이즈를 해석하고 재차 신고가를 가는 그 강세를 함께 끌고 나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요, 변동성을 줄이면서 세력들의 물량을 매집하는 자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힌트가 나왔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로봇 종목들을 보셔라. 근데 오늘 또 이제 힌트가 뭐냐면 신재생 위주로 힌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힌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형상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HD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등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시작됐고, 제가 또 과거 같은 경우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6월 말에 SK하이닉스 꽉 붙잡으세요라고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번 여기서 눌림이 나왔다가 추세 살리면서 올라갈 건데, 이것도 같이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도 중요 가격대 딱 찍고 저점 올라가면서 매물대 돌파하니까 오늘 상한가를 가는 피날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지금 따라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지금 여기서는요, 전력 관련해서 대두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전력 쪽으로 미리 수급을 대비를 해 놓다가, 그러면 또 전력하고 이어나가는 게 뭐죠? 최근에 신재생과 로봇들의 강세가 나왔던 만큼 2차 전지 쪽으로 또 수급이 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함께 대비를 해 주시고 추후 나올 SK하이닉스의 타점을 잡아 주셔야 되는 만큼, 어디까지나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서 함께 기회 잡으실 분들은 저희 주식연구소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타점 대응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변동성이 컸던 이 시장 안에서 아직 상위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은 결국 가정보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시장이기에 그동안 구독자분들과 함께했던 기회의 순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타점들까지 긴 말보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드렸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우선 SK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는 코스피만을 향해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도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2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샀어야 했는데 5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더 담을 걸 하고 아쉬웠을 거예요. 반면 지금 자리에서도 모아가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025년 9월 4일에 촬영했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 SK하이닉스 전략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렸는데요. 당시 주가를 보시면 26만 8,500원이었습니다. 중요하게 봤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엔비디아 GPU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GPU와 HBM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략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곧 시작될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주주분들께 시장보다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요. 추후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께 증설 이슈가 부각이 될 때, 그리고 D램과 낸드의 가격이 하락을 할 때, 그때 구독자분들께서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전달을 도와드렸죠. 그 이후 증설 이슈가 부각이 되고 D램과 낸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SK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달성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지만 현재 이 자리는 앞으로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리자면 6월 26일에 촬영했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요. 주주분들께 SK하이닉스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죠. 당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70만 원이었고요. 쌍봉을 만들어내는 움직임 속에서 SK하이닉스는 200만 원과 210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상단 저항 구간까지 한 번 더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딱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 저가 200만 원 근처까지 도달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중요 매물대를 코앞에 두고 다시 한 번 더 저항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7월 3일에 구독자분들 지금이 SK하이닉스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죠. 당시 이때는 중요 저항대에 도달했기 때문에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결과 지금 딱 저항 구간에서 가격이 밀리게 되며 시장에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에는요, ETF가 출시가 되고 증설에 대한 이슈, 그리고 가격 하락에 대한 요인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이 증시가 여러분들 어떻죠? 증시가 또 복잡하고 어려우신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타점이 필요하신 주주분들께서는요, 010-2456-8354로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지금 이렇게 매물대에 도달했을 때 증시에 대한 부분, 또 시장에 대한 업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010-2456-8354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언제 상승이 나올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SK하이닉스는 조정에 대한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정도 가격 조정이 있고요, 기간 조정이 있는데요. 가격 조정은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는 현상을 말하고,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횡보를 하면서 긴 시간 동안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큰 틀로 보셨을 때도요, 이때도 여러분들 수많은 변동성에 있어서 SK하이닉스 끝났다, 코스피는 이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코스피가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쌍바닥을 그리는 세력들의 움직임과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전환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패턴을 만들 때, 이때도 SK하이닉스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고 도와드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요? 최근에는 변동성이 컸던 만큼 이 구간에서도 커다란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고요. 고점에
시장에서 내려오는 하락에 대한 추세와 증시에 대한 부분이 조정 이후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는 주주분들께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전략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 세력들의 의도, 세력들이 어떤 속셈으로 흘러가는지를 010-2456-8354로 1번 남겨주시면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6월 25일에 촬영을 하면서 주주분들 지금 여기서 방심하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총알이라는 현금을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7월 달부터는 조정에 대한 시장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당시 36만 원 근처였던 삼성전자가 3개월 연속 양봉 캔들이 나오고, 과거에도 3개월 양봉 이후 음봉 조정, 양봉 이후 음봉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락에 대해서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식은 어디까지나 매도 후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께서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상승이 나와서 내가 뒤늦게 따라가는 건 아닐지 급하게 따라가시는 분들, 아니면 최근 이렇게 조정폭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어떻게 타점을 잡으셔야 될지 방법을 몰라 계속된 매집만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가감하게 매집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 영상이 그 결과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시장은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될지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타점이 왔을 때 주식은 어디까지나 흐름을 보면서 과연 어디서 자리를 잡는지, 그리고 세력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점이 왔을 때는 또 영상을 통해 주주분들께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왼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신 구독자분들께서 010-2456-8354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시장 업황과 증시 브리핑, 타점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1번이라고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어디까지나 이 매도 후에 대한 타점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4월 2일에 촬영했던 과거의 영상, 정말 오래됐죠. 이때도 주주분들께,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른 악재 자체가 큰 기회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반등에 대한 타점을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당시 주가가요 16,000원 부근이었고요. 이때였죠. 16,000원 부근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렇게 강한 상승에 대한 추세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의 모멘텀, SMR과 원전에 대한 소식들 설명을 도와드렸고, 최근에는 이렇게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신호와 중요 매물대를 이탈하게 되며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만들었을 때는, 이때는 가감하게 악플이 달려도 여러분들 지금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세력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의미 있는 거래량 자체가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주주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가치 않게 지키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나가고 있는 종목들, 기회가 보이는 이런 종목들까지 항상 영상 촬영하며 타점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왼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타점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독자분들과 타점 잡는 방법들 보여드렸고요. 분석 영상 마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바꾸는 전략, 또 세력들이 주가를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세력들의 악랄한 속셈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은요,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라 세력과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파동을 끌고 나가 주셔야 되는 변곡점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나오기 전, 흔들기를 통해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한 파동이 나오기 전 이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강할 거고요.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이 상승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눌리는 가격대를 대비해 주셔야 되는, 우리가 이런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대응 타점이 필요하신 주주분들은 어디까지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희 주식연구소 번호 010-2456
8354로 숫자 1번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 타점들을 함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대응 타점을 통해 같이 함께 끌고 나가는 전략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나쁘지 않아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로봇주들의 바닥부터 이렇게 강세로 뻗어나가는 움직임 속에서 힌트들이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힌트들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다시 연락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